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공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무에서 점이 나와서 선이 되고 면이 되어 시간이 흘러서 부피적으로 쌓이면 그곳에 내가 딱 존재했을 때 그것이 논이는 자리가 6의 자리다. 6방 6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어서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시공간과 함께 굴러가는 자리에 내가 딱 있으면 그 요소들이 논이는 자리가 곧 6차원의 자리.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시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시간. 시간은 워낙 뭐라 그럴까요? 시점마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시점마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크게는 이쪽 시간과 이쪽 시간을 나눌 거예요. 크게는. 자, 그래서 이쪽은 대표적으로 유라고 써놨고요. 이쪽은 대표적으로 무라고 써놨어. 당연히 무주와 우주 차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쪽은 우주의 시간이 되겠죠. 우주의 시간. 자, 여기서 뭐라고 써놨냐면 시, 공 같이 써놨어요. 이쪽도 보면 당연히 이쪽 무주의 시간을 가리키지만 이쪽도 시, 공을 써놨는데 제가 여기다가는 심자를 써놨고 여기다가 뭐를 써놨죠? 육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쪽은 같은 시공이지만 육신, 덩어리, 물질, 덩어리를 제가 더 극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 나를 고깃 덩어리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 덩어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자, 이쪽은 대표적으로 심을 써놓은 거야. 대표적으로. 여기 들어갈 한자는 많아요. 여기 들어갈 한자는 많아. 여기도 그냥 다 넣으면 물질이죠. 여기다 그냥 물질을 넣어도 돼요. 대표적으로 여기도 심이라고 써놨지만 무를 써놔도 되죠. 대표적인 주자들이에요. 얘가. 무이자 심. 본을 써놔도 되죠. 천부경에서 말하는 본을 써놔도 돼요. 자, 어쨌든 이쪽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 자리, 결국에 스스로 있는 자, 관찰자가 처음에 툭 하고 등 떠민 그 자리 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쪽은 간단해요. 우리가 아는 시공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석삼극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대표적인 변화와 일적십거라고 하는 물리적인 대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우주의 시공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너무 편하죠. 물질의 엔트로피 증가하는 시공이다. 1, 2, 3, 4, 5, 6차원은 우주의 6차원은 그런 차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자명한 이야기예요, 이건. 자, 그리고 이쪽은 무질의 엔트로피의 증가의 시공이다. 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의 시간 관념에 엿다 들이대면 안 돼요. 여기는 무주의 시간이에요. 무주의 시간. 자, 그럼 무주의 시간은 무언가? 무주의 시간은 무언가? 여러분이요. 어떤 순간을 떠올릴까요? 지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만약에 떠올린다고 하면 과거의 어떤 순간을 떠올린다고 하면 자, 그 시간을 잠깐 떠올리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걸 보세요. 무주의 시간. 자, 다시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에 먹었던 뭐 먹었지? 자, 다시 이거를 보세요. 무주의 시간.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서 지금 한 12시간 전을 갔다 왔고 잠깐 생각해서 몇 년 전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게 타임머신이에요. 그게 타임머신이야.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예전에 기초 천부경 할 때 천부경을 집중해서 읽고 예를 들어서 저기 수억 광년이 떨어진 별을 생각하면서 천부경을 한번 읽고 딱 닫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쪽에 우주가 열렸다 닫힌다고 그랬죠? 그걸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시간 여행을 했고 그 시간은 시공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초월했어요. 생각의 시간도 그렇게 빠른데 이 영의 시간은 얼마나 빠를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의 빛 속도보다 더 빨라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얘기해 줬어요. 누가 물어보면, 자, 빛보다 빠른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빛보다 빠른 게 왜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 자체도 빛보다 빠르죠. 빛보다 빨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신전심이라고 하는 건 더 빠르죠. 엄마와 자식 간의 이신전심이 돼. 그리고 잘 통하는 사람끼리는 정말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통하기 때문에 이신전심이 돼요. 자, 그거 더 빠른 거예요, 빛보다. 나는 얘기도 안 했고 진짜 찰나였는데 제가 이미 하고 있어, 무언가. 예를 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인지 우연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빛보다 빠른 건 존재해요. 빛보다 빠른 건 존재해. 다만 이 물질 덩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물며 백은 좀 달라요, 여러분. 백은 과학적으로 제가 모르겠지만 증명이 될 거예요, 이거는. 백의 이동이라든가 이거 많이 증명이 됐죠. 많이 증명이 됐대. 혼도 거의 지금 증명될 판이에요, 과학적으로. 영은 증명이 잘 안 되죠. 자, 이게 빠른 순서예요. 이거보다 혼이 더 빠르고 혼보다 영이 더 빨라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백혼의 작용이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빛만큼 빠른데, 예를 들어서 영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빠를 것이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주의 시간은요, 일시무시했던 그 태초 본신본태에 벌어졌던 사건에 맞먹는 시간인 거예요. 무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를 잠깐 생각했고 아침에 먹었던 음식을 생각했던 것, 그것이 시간의 여행이고, 그것도 실은 여러분 물질의 시간 여행을 그냥 맛보기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본 거.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시간 여행을 확장시키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여행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천부경을 할 때 여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주 여행을 한다. 그래서 우주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총체적으로 드리면요, 여러분, 무언가 측정할 수 없는데 엔트로피라는 게 증가할 수 있을까? 증가할 수 있어요. 증가할 수 있어. 자, 물질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증가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갔는데 많이 버리고 나서 10년이 흘렀는데 무언가 이사 막 왔을 때보다 물건이 더 늘어나 있어. 그게 엔트로피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방을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리가 딱 돼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그 자리에 와보니까 무언가 헝클어져 있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무질이라고 하는 공간에도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작용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발동돼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고, 언어라는 자체의 파동이라든가 입자가 전달돼서 귀에서 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문명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진화론에서, 밈이라는 게 나와요. 밈. 진짜 우리가 말하는 DNA가 있고, 사회적인 약속으로서 유전자처럼 전승전이 발전 이어져 가는 것, 이걸 밈이라고 해요. 문화적 DNA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문화적 DNA. 자, 밈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이거는 물질의 작용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식 덩어리, 사회적 약속, 우리 유행, 이런 것들의 어떤 무형의 전가야. 이거 실체가 없어요, 실은. 밈이라고 하는 건. 하지만 분명히 전가가 되고 있어. 예를 들면 이것처럼 무주의 시간에서 무질의 엔트로피라는 것은요, 이것보다 더 자명하게 존재해요. 더. 이것이 있으니까 밈이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어쨌든 무질의 엔트로피 증가하는 시공이다. 이것은 일시무시했을 때 작용을 제가 대표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천부경에서는. 이쪽 물질의 작용은 석상극 1적10거의 작용을 대표적으로 써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엔트로피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올라간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써놓은 건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일시할 때 그 언저리, 요 언저리, 요것이 제로 포인트 필드의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뭐 많이 써주면 이것을 퉁 쳐서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설명을 해도 돼요. 여기서 더 발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걸. 하지만 그렇게 퉁치기에는 너무 많은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설명들이 있어.
이런 설명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설명들을. 그죠? 이런 설명들을 어떻게 해낼 거예요? 제로 포인트 필드입니다. 라고 하고 딱 끝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하지만 이쪽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는 어떤 물질들이 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래요. 이것이 파동인지 입자인지는 구별이 안 된대. 자, 그것의 제일 작은 요소가 끈이라고 할 수 있고 만물이 나타났다 딱 사라지는 이런 아이도 있대요. 작용을 하고 딱 사라진대. 마치 무처럼. 하지만 무는 아니에요. 물질로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건 무 역할이 아니야. 무가 시켰기 때문에 힉스라는 애가 나타났다 사라졌지. 그죠? 이것도 구분은 하셔야 돼요. 힉스를 무언가 대단한 요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작용으로서는 대단해요. 마치 무와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와 같이. 무의 대표성을 띌 수 있어요. 이 힉스라는 아이가 지금 현대과학에서 설명하는 그 성질이 분명하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는 원소들이 나오고 그것의 조합들이 만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1적10 거해서. 운삼사 성화노칠 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제로 포인트 필드에서 암흑물질과 끈이라든가 힉스 같은 것들이 원소를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인 물질을 형성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것들을 인지할 때 어떻게 된다? 육방이 열린다. 이게 이 소리예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시공간이 흐르면서 일적십 거했을 때 내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관측했을 경우에 육방이 열린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적으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과학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과학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오늘 조금 할 건데 무의 자리가 여기 있죠. 무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이 무의 자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이거 어렵지만 너 자명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10과 0 사이에 있는 게 무의 자리예요, 여러분. 10과 0 사이에 있는 게 무의 자리야. 10과 0 사이에 있는 게 무의 자리예요. 자, 그것은 모양으로 보면 웜홀이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왜? 만물이 들어왔다가 화이트홀로 나가는 곳, 수많은 물질들이 쭉 빨려 들어왔다가 빅뱅이 되어서 다시 나가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 중심의 자리는 무의 자리예요. 그것도 제일 정확한 가운데 있는 핵 중심의 자리가 바로 이 무의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품고 있다? 나는 곧 누구다? 그것이 지나는 자리, 웜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화 선생님도 내 안에 공이 있다 그러고 그 공 자체가 통과하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명한 이치예요. 어떻게 있다? 그 공간에 스스로 깨어서 관찰하고 있다. 어느 한순간에도 그 끈을 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등 떠밀린다. 자, 제가 지금 이 표현을 중요하게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방금 이 표현. 스스로 자명하게 여기서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 자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세상에서 잘 쓰면 안 돼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과학도 다 거짓말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거짓말이 아닌 게 지금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자명을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 스스로 깨어서 자명하게 나로서 있는 자, 그 자리, 나, 무의 자리, 수많은 물질들이 흘러둘러 들어와서 나를 통과하여 다시 만물로서 나가는 그곳, 그것이 나예요. 나.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를 여기에만 둘 수가 있을까요? 나를
여기에만 이런 데만 물질 엔트로피로 그냥 그득한 이 세상에 그냥 뭐 이 100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보통 이제 막 수련할 때 많이 쓰는 게 이 100이에요. 홈까지 좀 끌어올리면 더 좋고 0까지 하면 좋은데 여기까지 잘 못 오잖아요. 어쨌든 그냥 여기서 일적식과는 그냥 물질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소중한 이 자리들에 있는 소중한 내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만. 여기서 백날 찾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등호를 이쪽으로 열고 동전 뒤집기를 하고 이쪽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빅뱅이 이루어지면 물질 우주가 펼쳐지는데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다 있죠. 나 다 있어요. 다. 하지만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여기에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찾고 스스로 부정을 해요. 그죠? 더 큰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스스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그죠? 자, 그리고 또 자기가 신이래. 남은 아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불합리해요. 자기가 신이래. 그거 저는 인정해요. 솔직히 여러분. 자기가 신이라는 거 저 인정해요. 왜? 나도 신이거든. 여러분도 다 신이에요. 하지만 자기만 신이래. 또는 자기만 신인 양 행동을 해. 그거는 잘못됐죠.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사기. 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저도 신이고 여러분도 신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굉장히 자명한 이치예요. 하지만 그분이 워낙 깨친 게 많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알려주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저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고. 저는 누가 신이라고 그러면 그냥 믿어요. 하지만 자기만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죠. 다 자기가 신이래. 자기만 신이래.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미륵입니다예요. 당신이 미륵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의 자리에 있는 그곳, 그 자리에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당신이 주제자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 나 없어요, 여러분. 하느님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 하느님도 그냥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신도 여기에 있어요. 나도 여기에 있었어. 근데 왜 자꾸 신을 딴 데서 찾고 거기에 기복만 하세요? 절대 안 돼요. 나도 같은 반열에 있어요. 다만 좀 늦게 도착할 수는 있어요. 깨치지 못하면. 워낙 물질 세상이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굴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작용이 필요하죠. 다만 그 과정은 필요해요. 지금 아쉽지만.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찾지 말란 소리예요. 내가 있음을 그냥 자명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쪽 구분하고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 떡하니 그것을 인지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자명해지면서 거기서 꽃을 피운다. 제가 기초천부경에서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더 큰 신 모시지 말라. 물질 세상의 지식에서 허덕이지 말라. 이분법 세상에 빠져서 여러분이 스스로 신임, 무심, 본심이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존재를 스스로 하찮게 노예로 살지 말라. 대삼합 육생한 여러분들을 스스로 개돼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뭐랄까요. 제가 이제 다음 텍스트를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텍스트를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야겠네요. 자,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게 원래 제가 좀 마지막쯤에 이게 이제 원래 그 혁명 이야기를 끝내고 마지막쯤에 하려고 했으나 차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런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대표적으로 강립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위에다가 써놨죠. 강립행이라고 하는 것은 각립행 이렇게 써놨어요. 강립행을 써놨고 제 천부경의 모토가 강립행이죠. 강립행. 자,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단어예요. 여러분. 대단한 단어야.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단어죠. 그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그 자리에 써놓은 각 립행이에요. 나와 목표와 선택, 이것이 각 립행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리, 스스로 일어난 자리, 스스로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리, 이게 나와 목표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읽어볼게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을 거예요. 알아채야 된다. 여러분, 알아채야 돼요. 왜 알아채야 될까? 내가 가운데 무로서 나는 가운데 존재했는데 이렇게 존재했잖아요. 가운데 나로서 떡하니 존재했는데 이걸 몰라요. 몰라. 아는데도 심지어 부정해. 그것을 그냥 바로 알아채셔야 돼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결국 알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년 걸리고 30년 걸리는 거죠. 알아채는데 그거를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들이 수련하면서 분명히 한 번씩 알아채는데 아닐 거야 하고 부정하고 넘어가 버려. 이건 아니야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건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채고 나서도 수십 번 그냥 흘려보냈을 수도 있어. 수십 번. 자, 알아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한다는 건요, 과거를 막 떠올린다는 의미에 머물면 안 되고, 기억한다는 것은요, 다만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한다는 의미가 더 세요.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이 이 무에, 태초에 무의 자리에 있었던 거 기억해낼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왔으니까. 여러분 기억해내세요. 이거는 약간 체험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내야 된다. 할 수 있다. 알아채는 것이 먼저예요. 분명하게 번뜩 알아채면 조금만 노력하면 기억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내야 돼요? 그 기억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도달해야 돼요. 도달. 어디에?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알아채고 기억해서 찾아낸 다음에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 결국에는 다시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시공간 중력의 존재의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뭘까? 존재의 이유가 뭐 같으세요? 존재의 이유. 이것이 존재의 이유예요. 이것이 존재의 이유. 내가 낫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알아차리고 기억해서 찾아낸 다음에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시공간이 있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끌림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인 거예요. 이유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목표가 없죠.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가 없고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기회가 없죠. 강립행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이해는 곧 우주의 증명이고 나의 증명이다. 우주의 증명이 곧 나의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곧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 이제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선택이라는 단어. 주제자로서 매 순간 창조해내는 힘,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도예요, 도. 도. 자, 도를 제가 지금 천부경의 이치에 부합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주제자라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를 조금 하실 거예요. 내가 주체자이자 관측자가 아니라 적어도 주제자로서 매 순간, 이 표현도 중요하죠.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창조해내는 힘. 창조해내는 힘.
그것이 주제자죠. 여러분이 지금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매 순간 창조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서 있었기 때문에, 주제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주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선택해서 여러분이 창조의 힘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에요.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을 넣은 이유는, 자, 보세요. 깨닫기 위해서 한없이 비우고 고요해지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없이 비우고 고요해지면요, 사고라는 것이 멈추고 내 육신 자체를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에 내는 힘이 딱 하고 멈춰요, 여러분. 이거 일어날 것 같죠? 막 밝아지고 그릇이 텅 비었으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절대. 그것은 나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해내는 방법일 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강립행해야 돼요, 다시. 적당히 비웠고 적당히 깨끗하고 적당히 안정돼 있으면요, 다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다시 강립행, 다시 믿음, 소망, 사랑, 다시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주 차원에서 한없이 비우고 고요해지는 것의 한계는요, 그 자리에서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주 차원으로 넘어와서도 강립행이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선택하는 주제자로서의 매 순간 창조해내는 힘이 있어야지 깨달음의 길로 도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빛, 어떤 방향, 뭐 어떤 인신, 그림, 뭐 형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맹목하는 것 포함해서 뭐 비우고 고요해지는 것조차도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 그냥 이걸 목표로 삼으니까 그래요. 목표가 이게 아니잖아요. 비우고 고요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금 시끄러운데요. 깨달으면 진짜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보통 구분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자명한 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힘이라고 하는 건요, 비우고 고요해서는 옳은 게 아니에요.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자, 내가 이미 주제자임을 알아차리고 굳게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선. 지금 실은 여러분들 정도면요, 다 알아차리고 기억해서 찾아냈어요, 이미. 이미. 뭐가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요, 이게. 여기에 오해가 좀 있고, 이것에 오해가 있고, 이게 부족해요, 여러분. 내가 이미 주제자임을 알아차리고 굳게 믿으면 돼요. 사이비로 빠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거 절대. 그죠? 이거, 그 위험함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여러분이 자명하게 내가 있었던 태초의 자리를 기억해내고 찾아내고 도달하려고 조금 애썼으면 그걸로 좋게요. 내가 이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미 주제자예요. 그걸 알아차리고 그냥 굳게 믿으세요. 굳게.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기가 신이라고 해갖고 사이비가 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나만 신이라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것은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색깔의 차이가 있어요. 방향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주제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아까 그 글을 보고 이거를 보면 이제 제가 왜 이런 설명들을 드리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과거의 나는 점선면 시공간 쌓여있는 물질의 부피 속에서 선택을 해왔고, 돈과 민주주의와 인권과 막 이런 것들에 허덕이면서 최상위 정보를 가진 존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는 나는 육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쪽 세계의 부동호를 열고 동전 뒤집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라? 내 자리를, 원래 있던 자리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기억해낼 수 있어요. 기억해내고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찾아내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주제자임을
굳게 믿고 선택해서 앞으로의 남은 미래를 열면 돼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굳게 믿지 않으면 그거는 10년 후가 되고 20년 후가 된단 말이에요. 굳게 믿는 힘에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나와요. 비우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뭐 정화시키려고만 해서 닦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계속 선정해 들고 참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어요. 이거 충분히 됐으니까 그 자리 정리했어요. 이제 정리했어. 다만 그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책 덮기. 책 덮기 해야 돼. 책 덮어야 돼. 책 덮기, 동전 뒤집기, 부등호 열기 해서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올고 그냥 이제부터 나는 내가 주제자임을 확인했으니 스스로 있었던 내 자리를 향해서 그냥 행하면 돼요. 행. 어떻게? 매 순간 옳게 선택하면서 여러분이 영웅이 될 필요 없어요. 영웅이 되면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있는 내 자리에서 선택하면서 이것을 알고 가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확 하고 와요. 어느 순간. 깨달음이 목표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 많이 깨달았어요. 그죠? 그거를 알고 이 그림들을 다시 한번 보고 제 지난 강의들을 다시 보면은 제가 왜 그동안의 강의들을 그 순서대로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아시게 될 거고 이런 인지를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순 있으나 이런 공부를 기본 공부는 하셔야 돼요. 이런 공부는 왜? 우주의 성주괴공은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의 성주괴공은 곧 나의 생로병사이자 나의 기승전결, 나의 천부경 한판과 똑같기 때문에 왜? 우주도 여기에서 시작했으니까. 나도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모시는 최고의 신도, 최고의 선지자도 여기서 시작했어요. 우리 입장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이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조할 부분을 조금 얘기했고요. 말한 포인트들만 다시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나는 여기에 있다는 것 알아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마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